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이땐 뭐죠? 지금은 어느 순간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영업실의 박상호 과장입니다. 미국 주식의 최근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좀 최근 흐름과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냐면요. 요즘 어떤 트렌드가 핫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막 빠지네? 뭐 지수 시장이 너무 비싼 거 아닐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걸 고민을 하기 전에 내가 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끔 볼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오늘은 그 여러분들의 고민에 맞는 좀 해답을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미국 주식 최근 트렌드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증시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가격은요.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곱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유식하게 요 밑에 하단에 요 표가 있는데 가격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PER로 대표될 수 있고 EPS는 이제 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보면 S&P 500이라는 지수로 봤을 때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12개월은 뭐냐면 향후 12개월입니다. 향후 12개월. 향후 12개월. 향후 12개월 후에 단기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얼마일까? 그리고 향후 12개월 후에 밸류에이션은 얼마일까? 라고 예측을 한 게 바로 이 표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얻으시냐면요. 이거 너는 뭐 증권사 다니니까 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글에 나와 있습니다. 구글에 S&P 500 포워드 12개월 PE라고 치면요. 그 팩셋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팩셋이라는 사이트에 거의 뭐 주 단위도 혹은 뭐 2주에 한 번씩 그 PDF 파일을 올립니다. 그 PDF 파일에 캡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요거는 뭐죠? 향후 12개월 EPS입니다. 향후 12개월 EPS 10년치인데요. 그거와 이제 S&P 500의 지수를 비교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하늘색 선을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선 이게 뭐냐? 요거는 지수입니다. 지수. 그러면 여기 파란색은 뭐겠죠? EPS겠죠? 자, 요 빨간색은 뭐죠? 제가 아까 따로 칠한 S&P 500 지수입니다. 자, 어느 시기를 먼저 볼까요? 2018년도를 한번 볼게요. 자, 2018년도를 보시면 파란색은 위에 있는데 지수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익은 이만큼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수가 빠져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수는 어쩌면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혹은 외부 요소로 많이 흔들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기업은 잘 이익을 버는데 시장은 그만큼 평가를 못하니까 밑에 흐름에 나왔다는 거죠. 외부 요소가 있지 않을까.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트럼프, 미국과 중국의 미중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잘 하고 있었지만 대외 변수로 지수가 좀 흔들렸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때를 한번 볼게요. 요때는 뭐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EPS는 밑에 있고요. 지수가 더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죠? 기업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지수는 더 올라가 있던 거는 하나의 밸류에이션을 더 줬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때는 뭐죠? 유동성.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유동성으로 올라갔던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순간일까요? 지금은 지수가 좀 더 올라가 있죠. 지수가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런 거는 뭐 제가 뭐 향후 주가나 뭐 EPS의 전망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 말보다는 좀 괴리가 있으면 다시 이게 좁혀지고요.
좁혀졌다가 또 다른 괴리가 생기면 다시 좁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는 그 흔히 말하는 PER,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하단에 우측을 보시면요, 요게 한 21배 정도 됩니다. 21배. 지수 S&P 500이 지금 21배 정도 측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요때를 보시면요, 23배입니다. 23배. 이 희한하지 않나요? 지수는 지금이 거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과거 2년 전이 더 높았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자, PER이 높았다. PER이 높았죠? 그러면 지수는 지금보다 더 낮았다는 것은 EPS가 더 낮아야 이 곱하기가 성립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지수는 거의 최고점입니다. 근데 PER이 낮다라는 것은 과거 대비 EPS는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수의 포인트에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지수의 포인트를 합리화할, 정당화할 만한 이익이나 밸류에이션이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시가총액을 쭉 봤더니 여기서 우리는 뭐 하나의 트렌드를 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시가총액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애플이 1등이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시가총액 1등으로 왔을까요? 바로 AI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애플은 AI를 생각보다 준비를 했지만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잘 준비가 안 됐었던 걸로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그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AI 반도체, 뭐 인공지능에 대한 반도체의 거의 대장주로서 시가총액이 우르르 이렇게 상승했던 상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제 최근 트렌드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보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시가총액 변화의 흐름을 보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04년부터 가볼게요. 2004년에 시가총액을 쭉 봤더니 GE 그리고 엑슨모빌이라는 회사가 상위에 있죠. 자, 대표적인 산업재와 에너지 관련 섹터의 대장주입니다.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회사들, IT도 아니고 이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지? 라고 고민을 해보면 2002년에 중국이 WTO를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었죠? 원자재, 에너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키워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브릭스라는 제2의 뭐 경제권처럼 브라질, 뭐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새로운 신흥국들이 부상을 하면서 산업재나 에너지 관련 섹터에 유동성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동성은 결국 시가총액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2004년의 시가총액은 산업재 에너지 섹터가 1등을 하게 있는 거죠. 2014년 플랫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시가총액을 봤더니 애플과 알파벳이 상위에 올라와 있네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2년, 13년 우리가 어마어마한 혁명을 맞았는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의 보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가 보급이 되면서 그거를 기반을 하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소프트웨어에 좀 더 확장적인 플랫폼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애플 하드웨어도 하고 플랫폼도 하는 회사입니다. 알파벳 하드웨어는 그렇게 못하지만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 운영체제를 갖고 있죠.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냐?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브로드컴 이런 AI의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좀 주목해 볼 만한 그 산업군이 뭐였냐면 제약 쪽이었어요. 제약 쪽. 제약 쪽에서 시가총액 1등을 했던 기업이 존슨앤존슨이었거든요. 얘가 거의 한 30년 넘게 시가총액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뀌어버렸어요. 뭐로? 일라이릴리라는 회사로요. 일라이릴리라는 회사는 뭐죠? 치매나 당뇨인데 최근에 이 트렌드한 게 뭐죠? 비만과 관련된 치료제. 요 이슈로 인해서 제약 쪽의 시가총액이 바뀌어버렸다는 거. 즉 비만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도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은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에만 벌어졌나 봤더니 유럽에도 벌어져 있죠. 유럽의 시가총액 1등은 루이비통, LVMH였습니다. LVMH가 시가총액 1등이었는데 그거를 노보노디스크가 당뇨로 또 비만 치료제로 시가총액을 바뀌어버렸죠. 자, 이런 비만 관련된 키워드가 빅테크 AI의 트렌드와 또 다른 트렌드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는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을 회고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당시 테슬라의 주식 수익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표가 있는데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연도별 기준 주가 수익률을 나타난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0년에만 743%를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 해에는 엔비디아가 또 상승을 했고요. 또 그 다음 해에는 애플이 좀 방어를 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증시가 안 좋았던 해여서 2021년에 잘 나갔던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냐? 2022년에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왔다 갔다 하고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 이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의 승자는 역시 엔비디아였겠죠.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도 나름 반등을 했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좀 안 좋습니다. 애플도 안 좋고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보시죠. 흔히 말하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나 7개 기업 중에서 과거 한 3년 동안 6위권에 머물렀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메타라는 기업이죠.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근데 최근에 상위 2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즉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을 투자를 했다, 반토막 났다, 너무 마음에 아파할 필요도 없고요. 샀는데 따블이 났다, 너무 환희에 찰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언제 시장의 흐름은 또 바뀔지 모르게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 우리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대선이랑 금리일 것 같아요. 금리. 바이든은 신재생 쪽을 좋아를 하죠. 트럼프는 전통 에너지 쪽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교집합이라고 할까요? 결국 이 두 사람의 교집합은 뭐가 있을까 봤더니 반중 혹은 일자리 늘리기 혹은 뭐 인프라 투자 이런 쪽이 되겠죠. 자,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요, 주식시장은 그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의 산업이나 섹터의 모멘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더 세제 혜택이 있다면 그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신재생 섹터의 모멘텀이 하나의 형성이 되는 거겠죠. 금리는 결국은 물가거든요. 물가지표로 금리를 인상을 할 거냐 인하를 할 거냐 이건데, 물가지표가 지금은 생각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시장이나 누구는 금리가 한 뭐 8%가 8%에서 뭐 2%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이 매크로는 정말 이게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전 하나의 생물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결국은 이제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미국 증시를 이번에 올해를만 한다거나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때도 이런 전체적인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면서 좀 투자를 할 때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점도표를 통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는 걸 가이던스를 주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점도표는 하나의 예상일 뿐입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그 에너지도 소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 최근 트렌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편에는 정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보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걸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찾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